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로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씨까지 요즘 잇따른 폭로의 연말 연예계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연말에 참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 조진웅 씨의 은퇴 선언 그리고 박나래 씨의 방송 활동 중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세호 씨가 유퀴즈 온 더 블럭 그리고 1박 2일에 자진 하차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사업에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인터넷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요. 예. 그 사진이 바로 어떤 특정인과 조세호 씨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세호 씨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인물이다. 그래서 불법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죄가 무거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좀 홍보해준 역할을 했고 네. 또 술을 같이 먹고 또 선물 등 이제 금품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이제 그 제기한 내용을 보면 그 인물의 집에서 소개를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유명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도구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제 조세호 씨가 좀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차원에서 문제 제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지만 조세호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사실과 다르고 이제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세호 씨는 뭐 입장문을 통해서 의혹에는 선을 그었지만 방송 활동을 중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방송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문제 제기한 쪽에서 이제 2차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금전의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워낙 그 해당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일단 프로그램 제작진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조진웅 씨 사례도 있고 박나래 씨 사례도 있는데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제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형사상, 민사상 그런 부분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선물이나 금품 향응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단지 지인으로만 알았지 그 외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는 점들을 아마 이후에 항변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사나 동료들한테 좀 타격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입장 표명문에서는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공영방송 프로그램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 또 유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형식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이제 질적이나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떤 가치를 부각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그 이후의 어떤 복귀 수순을 염두한 그런 행보다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세호 씨가 하차를 한다고 하니까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조세호 씨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추가 폭로를 멈추고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편 조세호 씨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그럼 수사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추가 폭로를 하지 않겠다는 건 네. 그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1박 2일하고 유퀴즈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폭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조세호 씨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아마 문제 삼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제 기자는 무엇보다도 공인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인은 원래 그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그런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복리 증진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공직에 있으신 분들을 되게 공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되게 공개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인이라고 좀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정확하게는 유명인이죠. 유명인이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문제의 인물이 조세호 씨와의 어떤 친분을 과시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자신의 홍보 이미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지적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 좀 적절한 방법은 네.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조언하고 충고하면서 했을 텐데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이건 이후에 잘못하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조세호 씨 같은 경우 이후에 사실이 아닌 부분, 특히 이제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마 이제 항변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밝혀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금전에 대한 부분도 추가 폭로를 했는데 그 네. 부분도 아마 사실이 아닌 점, 이런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 뭐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이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루 앞서 박나래 씨도 방송 활동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로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연예계에서 특히나 이제 사람 잘 챙긴다라고 소문났던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이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체는 갑질과 이제 직장 괴롭힘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거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매니저를 이제 다뤘다라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1인 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매니저들은 개인 심부름을 하는 그런 도우미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너무 사적인 심부름들을 많이 시켰고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그런 심부름들을 많이 시켰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갑질과 괴롭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폭언을 들어야 됐고 심지어는 술잔을 던져서 상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업무 진행비 그러니까 뭐 식재료 같은 거를 이제 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월근무가 400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인 기획사였던 맹점도 우리가 지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1인 기획사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등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만든 회사라 하더라도 기획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가지고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지금 현재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가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예정대로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가 되면서 박나래 씨가 갑질 의혹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흐름은 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질과 직장인 괴롭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컵을 이제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죄도 적용하고 있고요. 네. 또 대중문화 이제 예술 기획업에 따라서 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뭐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제공한 부분 이거는 이제 어머니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실관계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돼 가지고 대리 처방을 했는지 실제로 또 수액 주사를 과연 비의료인에 의해서 맞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가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연예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K 컨텐츠 세계 무대에서 또다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올 한 해 문화계는 뭐 캐대헌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K-팝 데모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일단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어떤 시상식인지 그 권위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외신 기자 클럽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 주로 해외 영화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뭐 아니면 아시아나 제3세계에 이르는 해외 영화들 중에 작품성 있는 작품들을 먼저 수상 여부를 결정해준 방향타거든요. 특히나 또 전문 기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훌륭한 작품들을 먼저 감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이전에 먼저 방향타가 된다. 그래서 골든글러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카데미의 수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골든글러브에 어떤 후보가 올랐고 또 어떤 이제 작품이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골든글러브에서 상을 받지 못한 좋은 작품이 여러 가지 뭐 여론의 어떤 형성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전문가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는 최근에 좀 대중성 부분을 좀 강화하고 특히 아카데미는 회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생생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카데미가 좀 더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골든글러브도 전초전이기 때문에 방향타가 된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번에 아주 경사가 겹쳤기 예.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반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골든글로브 작품상 부문에 이렇게 한국 영화가 오른 거는 최초잖아요. 과연 네. 좀 수상하는 결과까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박찬욱 감독의 전략은 굉장히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전 작품들 같은 경우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정도였어요. 이거는 네. 이제 미국의 작품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의 작품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외의 지역 작품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좀 한정된 측면이 있죠. 워낙 그 한 분야를 놓고 세계 거장들이 네. 경쟁하다 보니까 확률이 좀 낮아졌는데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를 시도했어요. 바로 블랙 코미디 장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 사실 우리가 기생충이 블랙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지하기만 어떤 한 작품 주제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재미도 있으면서 또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랙 코미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도 그런 블랙 코미디 방식을 이제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코미디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 후보까지 올랐고 또 최우수 이제 외국어 작품상 같은 경우도 올랐던 그런 어떤 현명한 전략이 이번에 좀 후보상으로는 먹혀 들어갔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쩔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예. 뭐 기생충도 이전에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적이 있고 미나리도 그렇고요. 박찬욱 감독이 사실 2년 전에 헤어질 결심으로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만 결국 수상을 하진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인연이 있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네. 대로 아카데미가 좀 달리하니 이번엔 안 돼도 네. 아카데미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그래서 바라보세요? 이제 헤어질까 시인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작품에 박찬욱 감독이 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연인 로맨스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진지한 역사적인 어떤 주제 의식도 같이 겸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좀 너무 진지했다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다문화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에다가 이제 중국인이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렇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있었는데 이런 요소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는 이 계급의 문제,
취직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이런 것까지 아우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고용 문제까지도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AI를 혼자 컨트롤하는 이제 재취업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장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장면들까지도 아마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재의 그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또 그거를 블랙 코미디 방식으로 특히 장르물 요소인 어떤 살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박찬욱 감독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절치부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한 개 이상은 줘야 된다. 이게 박찬욱 감독의 어떤 세계적인 명성과 작품 세계에 부응하는 도의가 아니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쩔 수가 없다에서 주연으로 연기한 이병헌 씨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앞서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오영수 배우가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나무주연상을 좀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을 보니까요, 디카프리오, 에단 호크, 조지 클루니 쟁쟁합니다. 정말 이게 쟁쟁한 톱스타들이 있는데 과연 이병헌 씨가 트로피를 품에 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국제 영화제에서 상이 특히 연기상 같은 경우는 해당 작품 때문에만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명성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병헌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복이 참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미국의 한 시상식에서는 최승현 씨한테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약간 아쉬웠었는데 그렇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네. 에단 호크, 조지 클루니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기 자체를 너무 혼신의 힘으로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이병헌 씨 어떤 입지나 또 어쩔 수가 없다의 또 가치를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예, 경쟁 후보들의 이름만 봐도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 K-팝 데몬헌터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쟁작들을 보면 최근에 흥행 질주 중인 주토피아2도 있고 또 귀멸의 칼날이 올해 가장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약간 한국인으로서 올해는 K-팝 데몬헌터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국인으로서가 아니고요. 작품 예. 자체로 보면은 K-팝 데몬헌터스가 가장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참 이게 영화나 작품을 평가할 때 속편은 저는 좀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나 주토피아2 같은 경우는 이미 속편이에요. 예. 그러면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팬들도 있었고 또 이미 검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K-팝 데몬헌터스는 오리지널 창작 작품이에요. 이번에 처음 선을 보여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인기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 속편보다는 이 작품을 우선해가지고 저는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OST와 또 애니메이션의 연동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지금 미디어 융복합 시대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OST 때문에 작품을 보고 또 작품 때문에 OST를 보고 네. 그러면 이 음악과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금 역사를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의 역사를 진화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는 당연히 K-팝 데몬헌터스가 수상을 해야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수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캐대현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눴던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뿐만 아니라 웰메이드 블록버스터상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요. 또 특히 말씀하셨지만 이 OST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각종 음악 차트를 휩쓸었잖아요. 이 골든이 오리지널송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영화가 작품성, 흥행성, 음악성까지 모두 인정받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 사례가 아닌가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7주, 8주
특히 그렇게 어렵다는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다만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엄청난 공세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주토피아 2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을 전 세계 전 연령층이 봤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미국과도 지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심지어는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캐대안을 보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구촌의 많은 지구인들이 이 작품을 통해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상을 안 주면 도대체 이 이후에 어떤 작품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을 의식해야지 그렇게 의식하지 않게 되면 오명 뒤집어 쓰게 된다. 전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1일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